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통업체에서 관리하는 상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관리 중에서 전반 부분을 이번 시간에 하고 후반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체에서 하는 상품 관리 부분은 이제 상품에서 어떻게 상품이 구성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점포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상품은 어떤 것인지, 안 팔리는 상품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 상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어떤 상품을 중점적으로 판매해야 되는 것인지, 상품의 도남은 어떻게 되고 진열할 손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상품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상품 관리를 하는데, 상품 관리의 전반 부분을 이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품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마케팅에서 4P 많이 그러잖아요. 4P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마케팅에서 4P라고 하는 것은 상품인 프로덕트, 그다음에 유통 채널인 플레이스, 가격인 프라이스, 프로모션을 통틀어서 이 앞글자를 따서 이제 4P라고 그러는데, 이 마케팅의 어떤 그 목표 고객에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고객을 세그멘트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해서 어떤 마케팅을 수행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요소가 이제 4P인데, 그 중에서 이 상품이 없으면 가격, 채널, 프로모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상품에 대해서, 특히 유통업체에서 상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가,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포에서 소매점 점포에서 책임져야 될 어떤 이익 관점. 사실은 이제 요즘은 그 저성장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경제 성장이 막 두 자릿수, 아니면 첫째 9%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2010년도 이제 전후에서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뭐 5%, 3%,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매점도 역시 전 업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익을 내거나 어떤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관리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먼저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은, 점포에서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총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것을 의미하는 건다. 그래서 이거는 총 마진이라고 하는데, 매매 차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거는 일정 기간에서 매출액에 대한 이익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소매점에서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매출 총이익을 만약에 본다면, 만약에 백화점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100이라고 그러면 상품 원가가 75원이라고 그럴 때 매출 총이익은 24원이 되겠습니다. 24원.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이 반복하는데, 여러분이 이 장표 정도는 이제 꼭 회계학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경영학도로서는 이게 그냥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속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장표를 보면, 아, 매출 총이익은 그렇게 나온다. 영업이익은 이렇다. 경상이익은 이렇다. 법인세 차감된 순이익은 이렇다. 당기 순이익은 이렇다.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요소를 차감해서 이렇게 이익이 되느냐. 소매점에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매출액을 발생돼서 그게 당기순이익이라고 할 이익을 산출할 때까지 어떠한 그 요소들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지 이 각각의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포에서 가장 중요한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의 이제 이익률을 보자면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입 원가를, 그러니까 소매점의 매출액이 10만 원이라고 할 때 7만 5천 원의 상품 원가가 그러면은 그게 매출 이익은 2만 5천 원이 된다는 거죠. 2만 5천 원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25%가 되는데 그 부분이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한다.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뭐냐? 매출 총이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각각 항목별로 보면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분의 매입 원가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매입 원가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소매점에서 기초 재고액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1월 달 영업을 했으면 1월 1일 날 장부상에 가지고 있는 재고, 그다음에 1월 말일 날 1월 중에 매입한 재고액. 그러면 1월 1일 날 재고에다 1월 달에 매입한 재고액을 플러스해서 1월 말에 재고액을 차감하면 기간 중에 팔린 재고액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원가라는 거죠. 원가. 왜냐면 소매점에서는 개별 하나하나 원가를 해가지고 이익률을 하기가 뭐하니까 전체로 이렇게 해서 매가 환원법이라고 이제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면 매가 환원법이라고 하는 툴로 얘기를 하는데 회계학에서. 그런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매입 원가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10만 원 매출액이 1월달 한 달 동안에 10만 원 매출액이 있었는데 10만 원 매출액이 있는데 매입 원가가 7만 5천 원이다. 그럴 때 이 7만 5천 원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월 말에 계상해 보는 거지. 1월 말에 1월 초에 5만 원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5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1월 달에 매입액이 또 10만 원을 매입했어요. 15만 원에다가 월 말에 재고주산을 해보니까 8만 5천 원이 있다 그러면 8만 5천 원을 빼가지고 7만 5천 원만큼만 원가로 계상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이해가 가세요? 좀 이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부전공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한 달 동안에 매출액에서 원가 매출액을 이렇게 얘기한 그 상품의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이다. 근데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이익률이 된다. 그러니까 2만 5천 원만큼 이익이 발생이 됐는데 2만 5천 원만큼 이익이 발생됐는데 2만 5천 원에 10만 원이 매출액이 있으면 10만 원분의 2만 5천 원하고 비율이니까 100을 하면 25%의 이익률이다. 그러니까 이익률이 25%다. 그러니까 7만 5천 원짜리 상품을 사다가
10만 원에 팔면 내가 25% 남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7만 5천 원 그러면 좀 산수가 복잡하니까 5만 원짜리 상품을 사다가 1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5만 원짜리가 원가니까 10만 원에 팔았을 때 5만 원 남았다. 그러면 매출 총 이익률은 5만 원 나누기 10만 원이니까 50%가 이익률이다. 50%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매여부 매출 총 이익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뭐 음식 담배 같은 한 매출 총이 한 39% 된다. 뭐 이렇게 업태별로 중고품 판매하면서 이 매출 총 이익 구성비가 53. 그래서 중고는 뭐 거의 버리는 상품을 사다가 파니까 이익률은 또 높지만 매출액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률은 높아지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을 늘리기 위한 대책, 이익을 그러니까 같은 10만 원 파는 사람이 10만 원 같은 10만 원을 팔아도 원가가 어떤 사람은 8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만 원의 사람은 이익률이 30%, 원가가 5만 원의 사람은 이익률이 50% 그러잖아요. 그런데 매출 총 이익을 늘려면은 매출 총 이익률을 가격표에 표시하자. 가격표에 매출 총 이익률을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매출 총 이익률을 이제 비표로 표시를 하는 거죠. 비표로. 그래서 고객이 왔을 때 이익이 많은 상품을 파는 거지. 그러니까 소매점에서 만약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어떤 상품은 이익률이 50%인 상품, 어떤 상품은 이익률이 30%인 상품 그러면은 50%인 상품을 판매를 많이 하면 이익률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비표로 5자를 뭐 이렇게 하나 쓰는 거야. 이익률이 30%는 3자를 써놓고 비표로. 그렇게 해놓으면 고객들한테 팔 때 가격표가 2만 5천 원이라고 그럴 때 2만 5천 원 뒤에 5자 안 보이게 써놓는 거죠. 그러면 종업원만 알수록 그러면 이게 50% 남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들 혹시 우스갯소리인데 소매점이나 이런 데 가서 상품 골라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확률이 있을 수도 있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골라주는 게 아니라 이익 많이 나는 상품을 골라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익 많이 날 수 있는 상품 빅토를 표현해가지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이 높은 상품을 잘 보이는 데 진열하는 거지 고객들을.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이 높은 상품이나 서비스부를 강화해서 파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품을 어떻게 이제 구성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요즘같이 불황기, 저성장기에는 빈익부, 빈익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존, 명품샵 이런 데는 계속 매출이 줄지 않고 계속 고성장을 하는데 서민들을 상대하는 상품 그 다음에 저가 상품은 매출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편의점 어떤 사례인데 편의점에서 프리미엄의 제품이 인기가 높아지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 커피라든지 뭐 이러한 고가의 상품들이 이익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부분은 좀 시사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업종에 관여할 때 프리미엄 상품, 프리미엄을 취급하는 회사, 이러한 회사에 좀 취직하려고 그러고 그런 쪽에 종사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그 부가가치 있는 것 속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겠죠. 상품을 어떻게 그래서 구성해야 되는지,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매출 이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생각한다. 유통업체에서 주로 이제 가격을 낮추지 않고 이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 똑같은 매출액일 때 이익률을 어떻게 해서 이익률을 높일 것인지,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매출 총 이익률 높이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상품의 매출 구성비를 높임으로써 이익률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비율이라는 것을 따진다는 거예요. 수익 비율. 그래서 A 상품 부분의 매출 구성비와 매출 총 이익률을 가지고 수익, 만약에 소매점의 수익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었을 때 아이스크림 파는 이익이 30%고 3만 원이고, 음료 파는 이익이 뭐 만 원이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파는 이익이 뭐보다 이렇게 상품별로 이익을 나오는 구성비를, 수익 구성비를 따져서 그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방법일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에 편의점에서 매출 구성비가 전체 매출이 100이라는 매출 구성비가 있을 때, 아이스크림 부분이 50%, 공산품이 30% 발령, 어떠한 또 다른 비식품이 20% 이렇게 매출 구성비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부문에. 근데 매출 이익률이, 아이스크림 부분은 매출 이익률이 20%, 공산품은 매출 이익률이 30%, B식품은 매출 이익률이 40%. 그러다 보니까 수익 비율은 매출 구성비분의 매출 이익률이니까 이 점포의 수익 비율은 10%다. 그 다음에 이 수익 비율은 9%다. 이 구성비는 4.8%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 전체 10만 원이라는 이익에 10만 원 중에서, 매출액 10만 원 중에서 2만 7천 원의 구성비가 이렇게 나온다. A 부분에서 만 원, B 부분에서 A 부분에서 만 원, B 부분에서 9천 원, C 부분에서 8천 원 해서 2만 7천 원이 나온다. 구성비지만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 구성비로는 전체 100으로 했을 때 매출 구성비는 50%지만 매출 구성비는 50%지만 수익률로 해보니까 37%다. 수익률로 해보니까 33%다. 수익률로 해보니까 30%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시사점은 매출액은 50%인데 점포의 이익을 가져오는 건 37%다. 역시 B 부분은 매출액은 30%인데 수익은 33%다. C 부분에는 매출액은 20%인데 수익은 30%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 있게? 매출은 얼마 안 되지만 이익에 차지하는 구성비는 높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매출의 구성비는 높지 않지만 이렇게 매출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보다 별 노력하지 않아도 매출 구성비는 작지만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의 매출액을 높이면은 이익이 많이 나오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관리를 한번 해본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이익을 많이 나오는 상품을 관리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 후를 보니까 여기보다는 이렇게 좀 보일지만 이 장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 전에는 A 부분의 상품이 아이스크림 부분의 상품이 매출액이 50%, 공산품의 매출액이 30%, 그 다음에 B식품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B상품의 매출액이 20%인데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매출 구성비를 A 부분을 아이스크림 부분은 매출 구성비가 30%, 공산품을 20%, 40%, B식 그 B식품을 30% 매출을 똑같은 매출액이지만 똑같은 퍼센트이지만 이렇게 구성비를 가져가니까 물론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B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좋은 자리다 놓는다든지 C 상품을 좀 더 부각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출액이 50%, 40, 30, 20이었던 거를 30, 40, 30%로 만약에 우리가 관리를 했다 그러면 매출 총 이익률은 A 상품은 20%고 매출 B는 30%, 40% 똑같잖아요. 이렇게. 똑같은데 수익 비율은 5, 2, 10, 3, 3은 9, 2, 4, 8, 그래갖고 27%가 점포의 이익률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출액을 나오는 거를 이 점포에서는 아이스크림 부분보다는 공산품이나 B식품 매출을 늘린 거죠. 같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을 6%, 여기는 12%, 여기도 12% 하다 보니까 6, 12, 24에다가 6 하니까 30이잖아요. 30%가 됐다. 그래서 같은 10만 원이라도 여기는 2만 7천 원만큼 물론 이제 구성비는 수익 비율이 이 100이니까 20, 40, 40 해가지고 100. 여기는 30, 33, 10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10만 원을 팔아도 이 점포는 매출액이 2만 7천 원이다. 이 점포는 10만 원을 팔았을 때 3만 원을 이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포가 더 좋은 거죠. 같은 10만 원을 팔아도 이 점포는 3만 원의 이익이 나는 거고 이 점포는 10만 원을 팔았을 때 2만 7천 원만 이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A 학생, B 학생이 같은 소매점을 편의점을 해. 근데 A 학생도 10만 원 팔고 B 학생도 10만 원 판다 이거야. 그렇지만 파는 내용이 달라지니까 이익금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이익을 많이 나는 상품을 많이 팔면 똑같은 10만 원을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고객에게 이제 신선한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 왜냐면 이제 요즘에는 핵가족, 그 다음에 싱글족, 또 4인 가구가 살아도 다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밥을 먹고 오고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장바구니로 대용량으로 사는 상품 실구매자는 줄고 자꾸 소용량 저단가, 객단가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상품을 어떻게 갖추는 것이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이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상품 회전율이라고 하는 걸 본데 상품 회전율이라는 건 뭐냐면 소매점에서 가지고 있는 총 재고액이 얼마 정도에 다 팔리느냐, 이런 관점인 거죠. 소매점의 재고가 다 팔리는데 필요한 기간이 며칠이냐, 그래가지고 상품이 들어와서 연간 기준으로 얼마만큼 그러면 회전이 되느냐, 그러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상품 회전율이라고 그러면 일정 기간에 상품 재고액이 몇 번 회전이냐, 소매점에 가지고 있는 상품 재고액이 얼마나 있을 때 다 팔리나. 그러니까 재고액을 12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간 매출액이 12만 원이다. 그러면 월 1회전이 되는 거죠. 연간으로 하면
12회전이 되는 거지. 월 기준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한 달에 재고만큼 매출이 팔린다. 그러면 조금 더 1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이 좀 감이 그러지만 소매점에서 재고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월간 매출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다 팔린 거지, 월간. 근데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매출액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15일에 한 번씩 재고만큼이 팔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포 A와 점포 B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일 매출이 1만 원인데 평균 재고액을 1,000원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재고액이라는 거는 월초 재고액과 월말 재고액을 플러스하고 나누기 2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개념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평균적인 재고다. 팔리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1만 원을 1,000원 하면 10회전이 된다. 1,00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서, 1,000원짜리 어떤 기간 내에 1,000원만 가지고 있는데, 매출액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10번 회전이 된 거죠. 그런데 일 매출액이 1만 원인데 평균 재고액이 500원이면 20회전이 돼요. 여기가 더 회전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회전율이 많다는 얘기는 재고를 조금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거죠. 응? 여기 같은 매출액이 여기도 10,000원, 여기도 10,000원인데 재고액을 A 점포는 10,000원을 1,000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B 점포는 500원을 가지고 장사한다. 그러면 투자 자본이 적게 된다. 그러겠죠? 투자 자본이 적게 되면 어떤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본이 적은 자본으로도 된다는 얘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품 회전율 공식은 그래서 간단해요. 상품 회전율은 매출액분의 재고액이다. 여기서 100은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000원인데 1,000원이면 10이 나오는 거야. 회전율. 여러분 이익률 뭐 이익률, 신장률 그러다 보니까 자꾸 100으로 나눠서 해서 하는데 상품 회전율을 때는 100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평균 재고액은 뭐냐면 기초 상품 재고액, 기말 재고액, 상품 재고액을 했으니까 2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이 80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이 1,000만 원,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일 때 상품 회전율은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매출액이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에 이 900은 기초 재고액 800만 원, 기말 재고액 1,000만 원이면 1,800을 나누기 2로 했으니까 900이다. 그래서 9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나누니까 5.6회전이 됐다. 어떤 특정한 기간에 900만 원 재고 가지고 5천만 원 매출액을 일으켰으니까 상품이 5천만 원 매출을 일으켜서 900만 원이라는 거는 5번 회전이 5.6회 회전이 됐다. 5천만 원 매출액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품이 그만큼 입고가 5.6회 해가지고 5천만 원이라는 상품을 5.6회 들어와서 5천만 원이라는 상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상품 회전율을 그러면 일수로 파악한다 이거지. 우리가 일수로 파악할 수도 있겠죠. 일수로 파악하면 상품 회전율을 360으로 나누는 거지. 365. 그러면 365회전이면 회전이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900만 원, 하루에 900만 원 팔 때 하루에 900만 원어치 들어가지고 900만 원 팔고 일매출이 그런 정도 되면 회전율이 1이 되는 거죠. 일수로 했을 때. 그렇겠죠? 근데 보통 회전율은 월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365로 한 거에 나누기 또 12를 해가지고 그 보통 이제 기업에서 유통기업에서는 그 월간 기준의 회전율로 하는 거예요. 월간 기준으로. 유통업체들은 주로 월간 기준 회전율을 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상품 회전율을 365로 하면 365로 나눈다. 그래서
상품 회전율과 상품 회전율수. 만약에 37이면 365를 하니까 10일이 되는 거죠. 10일. 그래서 10일 만에, 10일 만에 있는 재고가 다 팔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10일 만에 상품 재고가 다 팔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상품 회전율을 높이기 안 되죠. 상품 회전이라는 상품을 입고된 상품, 사입한 상품이 빨리 팔리게 해가지고 또 사와가지고 빨리 팔리게 하는 그런 부분의 대책이다 이거지. 그 역시 이제 그것도 뭐 회전율 높이려면 이것도 잘 팔린 상품은 늘리고 팔리지 않은 상품은 취급을 중단하는지 진열 면적을 줄이는 거죠. 그다음에 재고를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체크해서 재고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회전율이라고 하는 건 평균 재고로 나눠주는 거니까. 재고가 없어지면 회전율이 재고가 줄으면 회전율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보세요. 회전율이랑은 재고액으로 하니까 재고액을 줄이면 회전율이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재고를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줄인다. 그 다음에 적은 재고로도 볼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열한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 같은 데 보면 뒤에 앞다 보면은 굴러 내려오게 이렇게 경사져 가지고 앞에서 콜라를 하나 빼면은 뒤에 있는 콜라가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전진 진열을 안 해도 되고 또 상품 재고를 꽉 차지 않아도 항상 앞부분에 있으면 고객들로 하여금 상품이 많이 있어 보인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볼륨감을 높여서 진열을 하는 거죠. 상품 회전율을 높이는 건 재고액을 줄이는 방법이 상품 회전율을 늘리는 거다. 많이 팔든가 상품 회전율을 높이는 많이 팔든가 매출액을 재고액으로 하는 거니까 많이 판매를 하든가 재고액을 줄이든가. 그럼 재고액을 줄이면 잘 안 팔리는 상품을 빼놓거나 잘 팔리는 상품을 늘리거나 그런 방법이 되겠죠.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거를 예전에는 그 소매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큰 생각을 없이 별 생각 없이 장사를 했지만 요즘은 이제 이렇게 상품 회전율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장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이제 지도 컨설팅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조금 더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이러한 회전율 그런 감각 없이 그 소매점을 하나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투입돼서 뭐 좀 조금 이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분이 관여를 해서 그 재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아버님이 하고 있는 막걸리 가게를 아주 영세하게 하는 거를 리노베이션해서 지평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평 말까 10년 만에 매출액이 100배 올렸다고 그러죠. 2억 5천 팔던 것이 거의 매출액이 막 400억 가까이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간의 수업으로 주먹구기로 장사를 했던 거를 젊은 사람들이 해서 매출액과 이런 걸 늘려줄 수 있는 거죠. 매출에 가장 공헌하는 효자 상품이니까 점포에서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데서 편의점이 1,400에서 1,600가지 상품을 파는데 그 상품 중에서 어떠한 상품이 우리 점포의 이익을 가장 많이 갖다 주는지 이러한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교차 비율이라는 걸 한다. 교차 비율. 그럼 교차 비율은 뭐냐면 상품 이익률이 좋으면서 상품 회전율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교차 비율이에요. 상품 이익률이 좋은 거 상품에서 또 상품 회전율이 좋은 거. 그러니까 이익률이 좋은 상품이 자꾸 회전율이 좋다는 거는 잘 팔리니까 다시 매입해가지고 다시 보충해주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좋은 상품을 좋으면서 회전율이 좋으면 어떤 그게
점포의 지대한 이익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교차 비율이라는 건 상품 재고 투자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 상품 이익률이 좋은 점과 상품 회전율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교차 비율로 효율이 좋은 상품을 파악할 수 있다. 효율이 높은 상품은 많이 판매되면서 이익이 많이 나는 상품이다. 그래서 상품 효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 어떤 것인가, 회전율이 높은 상품과 이익이 어떤 것인가, 이 두 요소를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이 이거를 교차 비율이라고 한다. 판매 효율을 평가하는데 이제 교차 비율이라는 것은 자주 이용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는 공원 비율은 여러분들이 개념만 좀 이해를 하더라도 이 교차 비율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 비율은 매출 이익률과 상품 회전율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차 비율은 그럼 상품 이익률은 매출 총 이익률은 어떻게 나왔냐? 매출 총 이익분의 매출액이었잖아. 그럼 상품 회전율은 뭐였어요? 매출액분의 평균 재고였잖아. 그럼 매출액을 빼니까 교차 비율은 상품 재고액을 매출 총 이익으로 나누면 매출 총 이익분의 상품 재고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면서 회전율이 좋은 상품을 교차 비율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걸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공식으로. 그래서 교차 비율은 상품 총 이익률과 상품 회전율로 파악이 된다. 그래서 A라는 상품이 25% 상품인데 8회전이 됐다. 그러면 200이고 30% 이익 나오는 상품이 10회전이 된다. 그러면 300 교차 비율이 300이다. 그래서 이 B 상품이 그 점포의 효율이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 너무 많은 비율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 문제 뭐 이런 거는 범위를 지정해서 쉽게 내기로 아주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강의 들을 때 개념 정리 이해를 하시고 시험 보고 그럴 때는 시험 범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차 비율을 따져가지고 하는데 상품 회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상품 이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상품 이익률도 높고 회전율도 높은 상품은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이겠죠. 근데 매출 이익률도 낮고 회전율도 낮다. 이거는 아주 그냥 구색으로 가지고 가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점포에서 이렇게 이걸 한번 네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매출 이익률을 높고 낮고 상품 회전율이 높고 낮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풀이 다음에 수익성 상품 잘 팔리지만 잘 팔리는 회전율은 높지만 이익률은 낮은 상품이니까 잘 팔리는 상품. 그 다음에 회전율은 낮지만 이익률이 높은 상품. 이건 수익은 많은 상품. 이런 상품을 소량으로 갖고 있다가 샘플 진열만 하고 있다가 주문해서 판다든지 그러면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거겠죠. 어찌됐든 각각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를 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소매점에서 하는 거겠죠. 점포에서 죽어있는 상품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잘 팔리지 않고 있는 상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는 거겠죠. 죽어있는 상품을 찾아낸다. 소매점에서 편의점 같은 데서 1400가지가 있으면 1400가지가 다 잘 팔리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1400가지 중에서 잘 안 팔리는 마지막 100가지를 그 취급 중단하고 잘 팔리는 상품에 비슷한 상품, 유사한 상품, 신상품을 늘리면 똑같이 1400가지 상품을 팔더라도
고객들로 하여금 매출이 점포의 변화를 줘한다. 요즘 인기 상품, 신상품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죽어있는 상품을 찾아내는 거는 죽어있는 상품을 취급 중단한다든지 재고를 줄인다든지 아웃시키기 위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대비 매출 비율로 이제 죽어있는 상품을 찾는 거지. 재고 수량을 매출 수량으로 나눈다든지 매출 수량을 매출액을 재고액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재고액 대비 매출 비율로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재고는 뭐 얼마 없는데 매출액이 많아서 비율이 높고 또 뭐 안 팔리는 어떤 대용량 세제 편의점 같은 데서 대용량 세제는 재고액이 있는데 매출액은 없다. 그러면 이 재고 대비 매출 비율이 안 좋은 거죠. 점포에 이익에 공헌하고 있는 상품은 또 뭐냐. 공헌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공헌도라고 하는데 공헌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헌도 분석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주면 좋겠어요. 공헌도는 뭐냐면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어떤 점포에서 매출 이익률, 상품 회전율, 교차 비율 등을 가지고 매출액 절대 순위를 한번 부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1600가지 상품 중에서 1등으로 우리 점포에 공헌하는 상품은 어떤 거고 꼴등으로 꼴찌로 공헌하는 상품은 어떤 거다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다. 그렇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출 이익률, 상품 회전율 가지고 우리가 교차 비율을 냈잖아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공헌 비율과 공헌도인데 그래서 이거 상품을 종합하면 공헌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헌 비율은 교차 비율을 매출의 구성비로 한다. 교차 비율. 근데 매출 교차 비율은 또 매출 이익률분의 상품 회전율 곱하기 100이었으니까 여기에 매출 이익률, 상품 회전율, 매출액을 가지고 이제 공헌 비율을 또 따지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헌도는 교차 비율과 매출 총이익과 상품 회전율을 가지고 그 점포에 있는 상품을 보는 거겠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뭐 태도가 별로 안 좋았네. 그래서 상품 공헌도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건데 이 표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죠. 만약에 점포가 점포에서 상품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 C라는 상품이 있어서 연간으로 매출액을 따져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유라고 생각하면 우유가 55만 원 팔고 아이스크림이 48만 원 팔았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스크림이 28만 원 팔았어요. 그러면 이게 총 매출액은 합계는 131만 원에 이렇게 합계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의 평균 재고액을 보니까 재고액을 10만 원, 8만 원, 4만 원이었어요. 매출 총 이익률 매출 총 이익률을 보니까 원가 매출 원가로 보니까 매출 이익률을 보니까 32%였어. 매출 이익률은 이렇게 매출 총 이익은 5, 매출 이익은 17만 6천 원, 18만 원, 12만 원, 48만 원.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하면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숫자를 먼저 얘기할게요. 연간 매출액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재고액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매출 총 이익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봤을 때 매출액 구성비는 어떻게 되느냐? 매출액 구성비는 이 매출액을
13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13만 원이 41%가 됐죠. 여기는 36%, 여기는 21%. 13만 원에 대한 28만 원이 21%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상품 총이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에서 이익률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48만 원 이익률, 48만 원에 18만 원이니까 30%, 28만 원에 12만 6천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숫자가 나왔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출 총 이익 구성비를 보는 거예요. 매출 총 이익 구성비. 매출 총 이익 구성비는 이 매출 총 이익이 48만 원인데 이거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이렇게 구성이다. 매출액 구성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익 구성비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 매출액 구성비보다 이 이익 구성비가 또 높은 거죠. 매출액 구성비인데 여기는 B 상품이 이익 구성비는 더 높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회전율을 구하는 거다. 회전율. 회전율은 매출액 부분에 상품 재고액으로 하는 거죠. 평균 상품 재고액. 1 나누기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 나누기 3. 그래서 이게 5.5 이렇게 구했다. 재고 일수는 이 상품 회전율을 365로 해니까 이렇게 나왔다. 아까 얘기했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주어진 숫자라고 이제 여러분이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숫자. 어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은 A라는 상품의 매출액은 55만 원. 이 점포에서 매출액 구성비는 41%, 재고액은 10만 원, 매출 총 이익은 이익률은 32%. 그래서 32%가 17만 6천 원의 이익을 발생했다. 이 점포의 매출 총 이익 구성비는 36%다. 이 상품의 상품 회전율은 5.5다. 재고율수를 계산하니까 66.4다. 이랬을 때 교차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교차 비율은 매출 총 이익률과 이익률과 상품 회전율로 하는 거니까 4 곱하기 7이라는 거예요. 매출 총 이익률 32 곱하기 회전율 7. 그러니까 176이다. 교차 비율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응?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공원 비율은 9 곱하기 2다. 9. 교차 비율 곱하기 상품, 평균 상품 재고액이라는 거지. 응? 그죠? 그래서 이게 73.9. 공원도를 봤다. 공원도. 공원도는 공원 비율을 공원 비율을 본 거다 이거지. 공원 비율을 이렇게. 그래서 공원도 순위는 보니까 이 B라는 상품이 1등이고 A라는 상품이 2등이고 C라는 상품이 3등이다. 그래서 이 공원도 공원도를 다시 한번 보다 이거지. 공원도는 매출 총이익률 그 다음에 상품 회전율 곱하기 100이다. 교차 비율은 그 다음에 공원 비율은 교차 비율 곱하기 매출 구성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튼 여러분들 그 대면으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설명합니까? 저도 다 좀 이렇게 헷갈리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앞장을 보고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도 분석이라는 걸 한다. 공원도 분석은 점포의 매출이나 이익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정도를 상품 아이템별로 파악해 보는 거다.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률과 회전율, 교차 비율을 가지고 절대액이나 순위를 부여한다. 점포에. 그래서 봤더니 이 점포회 같은 경우에
상품 A가 매출 공헌을 제일 많이 한다. 그다음에 상품 B가 그 다음 공헌을 한다. 상품 C가 그 다음 공헌을 한다. 이렇게 공헌은 매출을 이익에 공헌하는 비율을 따져본 거예요. 자, 좀 여러분한테 생소하고 어려운 공헌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유통업체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이 공헌도는 뭐 잘 이해하고 좀 난해해요. 사실은 여기는 교차 비율 정도까지는 실무에서 많이 쓰는데 실제로 공헌도는 유효한 것인데 상당히 난해하고 그러니까 그 상품 점포에서 여러 가지 1,400개 중에서 공헌도를 따져야 되다 보니까 교차 비율은 매출 이익률과 회전율로 나눈다. 이런 정도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